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윤윤선입니다. 네. 네. 아무튼 방송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 앉으시죠. 네. TV 메디컬 약수원 대구음식 상사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키워드를 의사소통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사의 사자는 생각 사자를 넣어서요. 의사분들이 가지는 그 생각을 함께 나눠 볼 수 있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했는데 조치훈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말이죠. 네. 예. 조치훈 교수님하고 의사소통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가 필요할까요?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예. 저희들 진료 예약은 그래도 뭐 스케줄에 따라서 틀리니까 예. 최소 한 6개월. 6개월. 일단 네. 올해 뵙기는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급한 환자들은 또 예.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또 비워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환자 보시나요? 평균 한 90에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에서 100명이요. 예. 그러면 한 분의 환자가 교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나요? 많게는 뭐 한 5분. 많게는 많게 5분. 5분. 네. 그게 좀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환자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야지 또 최대한 많은 분께 네. 또 네. 진료를 봐주실 네.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요거 약간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네. 있겠는데요. 교수님이 의사 집안의 명이시더라고요. 그 가족분들 가운데서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네. 의사가 많아졌습니다. 몇 네. 명이란 말씀이시죠? 거의 한 20명 가까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들, 가족 딸이 있으니까. 만남을 하면은 예. 약간 좀 회진 분위기? 의사들 만나서 같은 주제 이야기가 조금 많을 수가 있겠죠. 예. 네. 산부인과를 그 많은 과 가운데서도 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조산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회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환자들도 굉장히 분만이 우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한 달에 한 100몇십 케이스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 조산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 예. 그죠? 그런 걸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산부인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또 너무 해결이 잘 되고 또 그 환자를 우리가 이거 보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시니까 해결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경우가 너무 많고 환자 중에 안 좋은 환자들이 더 기억이 남죠. 예. 보통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한번 경험을 하시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극복하시는 방법도 빠르게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기도를 좀 합니다. 하고 이제 그 환자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는 이제 원래 생일을 못 넘길 것 같아.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주는데 그러나 환자도 그걸 알 권리가 있고 자기도 자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같이 돼요. 같이 이제 정말 이게 나을 수 없을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돌았으면 나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런 때는 부모님들이 그걸 절대로 못 놓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그렇죠. 네. 끝까지 서로가 인정을 못 한다. 항상 이 암 환자를 보고 이러면 환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는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렵고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정이고 우리가 다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한계죠. 그죠? 예. 산부인과 분위기가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산부인과 하면은 보통 출산 위주로 워낙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도 많이 또 네, 네. 낳기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요즘은 저출산인데다가 저출산, 네. 또 고령화 쪽으로 가기도 하면서 네, 또 산부인과 네. 병도 또 다양하게 더 많아진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루시는 일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제가 95년도에 처음 이제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 1년에 분만이 5천 건쯤 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병실에도 가지를 못해. 예. 그 카트에서 이제 분만하고 거기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네. 정말로 많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이제 60만 1년에 50에서 60만쯤 됐을 겁니다. 지금 30만밖에 안 되니까 과연 아기를 제가 요새 환자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결혼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안 해요. 결혼을. 30대, 40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저출산을 더 놓으라 해서 놓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놓게 만드는 시스템을 주면 다 놓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놓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육아나 이런 것을 제일 다 여자분들은 가장 힘든 게 육아거든요. 네네. 아기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기를 키우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또 잘 키우는지가 문제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사실은 이걸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싶습니다. 정말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틈틈이 또 이렇게 다양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예, 그런 사색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한편으로 좀 놀랍기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네. 또 갖고 있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아니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궁금해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의사가 이제 될 거다. 너가 의사가 되면 환자들이 와서 만약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배가 아프다. 대부분은 다 아파요. 네. 수술하면 다 아파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친척이, 엄마가 아니면 누나가 누가 거기에 누워 있다면 과연 아프다고 지나갈 수 있겠냐.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 형제, 친척, 부모가 계신다면 책 찾아보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아. 그걸 가진다면 저는 의료소송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 정말 다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나의 전심 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항상 정말 그런 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환자를 볼 수가 없다. 그 환자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좀 짧더라도 정말 열심히 한다면 다 괜찮아져요. 사실은 나아져요. 정말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런 걸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하나의 그게 기본이 됐으면 그게 기본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또 명의 중에 명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부인암의 조기 진단 그리고 복강경 로봇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현재 정평이 나 계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담스러운 타이틀인가요? 아, 자랑스러운 예, 타이틀인가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두 예. 개가 다 되는데 저는 저의 모토가 남이 다 하는 거는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예. 남이 안 하고 힘든 거를 항상 했지. 왜냐하면 그래야 1등 할 수 있으니까. 1등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92년도 이제 그 레이던트 출연할 때 복강경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수술하는 건 모를 때.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이제 수련을 끝마치고 이제 울진에 이제 공보위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복강경 수술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앞으로의 시스템이 이쪽으로 이제 터닝 아웃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갔죠. 공부하러 가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침대차가 있었어요. 11시에 출발하는 침대차. 침대차라고 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차가 침대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4시간 반, 5시간 이제 자고 가다 잠도 잘 안 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복강경의 1세대입니다. 수술에. 처음 이제 했는 거죠. 89년도에 전 세계 처음으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처음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92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수술을. 그 수술을 이제 한강 이남에서 처음 수술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앞선 거죠, 사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한 것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복강경을 다 싫어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개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수술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오픈해 놔놓고 갈 수도 있으니. 근데 복강경은 처음부터까지 제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첫 수술을 8시간 걸렸어요. 자궁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4시간만 자꾸 줄어들던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수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사실. 이제 구멍 하나로. 구멍 하나로 예. 수술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아시아나 동양이 젓가락 문화잖아요. 예, 예.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걸 손기술이 미국 애들은 잘 못해요, 이거. 예. 우리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암을 수술하는 걸. 우리가 4군데, 5군데, 우리가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자궁 경부암을 수술할 때 한 달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멍 하나로 3일밖에 입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움된 거예요. 그럼요. 네. 특히 미용적으로도 뭐 도움이, 그렇겠죠. 미용적보다도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 우리가 증명도 했고. 이제 제가 95년도에 이제 상과를 봤잖아요. 상과를 보니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임신 중반기가 됐는데 유산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게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통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묶으면 자궁이 원래 복주머니 같거든요. 예. 근데 복주머니가 이제 앞에 끈이 딱 묶기가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꼭 임신 중반기에 풀리게 돼요. 예. 20주 전에. 그러면 아기도 못 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질적으로 해서 묶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럼 배를 열어가지고 예, 예. 묶는 수술을 하더라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야, 사실은. 연다는 자체. 열고 그 임신해서 하는 수술도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새로 개발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96년도에. 복강경으로요? 복강경으로. 그래서 그 수술을 개발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세계학회 발표하고 그 세계학회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생각 못한 걸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게 됐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했거든. 340케이스 지금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좋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전하게 네. 되는 거고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산부인과 기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가 수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실패를 좀 걷지 말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여기를 갈 때는 항상 여기를 가라.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해 주고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공 암 수술은 우리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 이렇습니다. 네. 의류도 한류다라는 생각에 정말, 네, 자랑스러운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특히나 좀 탁월하신 거죠? 교수님만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탤런트 받은 예. 유산 중에 하나가 길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간 길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길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수술도 마찬가지. 내비게이션 뭐 이제 그걸 다 하니까 이게 확실히 좀 떨어지죠. 그게 이 실패율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술자는 가져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강인함을 가져야 되고 빨리 결정해내야 돼요. 그래서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빨리 결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좋은 길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많이 낫지는 그런 않지만 길도 빠르게 찾으시는군요.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로봇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더 자신이 있어요. 막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수술할 때도. 내 손이 훨씬 좋긴 하지만 예. 로봇의 장점이 이렇습니다. 로봇은 떨림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보는 한 배를 10배로 확대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복강경을 보면 아주 가난한 줄로 보여요. 예, 예. 근데 로봇은 동아줄이 나타나요. 그 동아줄을 끊을 수가 없지. 근데 신경은 이제 자세한 신경은 끊을 수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세밀하다. 느낌이 좀 들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맞닿아 있는 수술실. 오늘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기 위한 명의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 환자는 이제 자궁승근증이라고 해서 생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리 때 양이 많고, 그래서 자궁을 이제 전절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수술을 이제 양성종양에도 하지만 악성종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이런 환자들도 요새는 다 단일공 로봇 수술로 저희들이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숫자가 됩니다. 10여 년간 2천여 건이 넘게 진행된 단일공 로봇 수술.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 원격으로 로봇팔을 조정하는 최첨단 수술법이다. 명의는 아시아 최초로 자궁경부암의 이 수술을 성공시키며 국내 의료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저희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단일공 하나만 딱 내서 수술을 하니까 환자의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두 번째는 유착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적고, 세 번째는 환자의 회복 속도가 다른 기존에 비해서 한 50% 이상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상처가 적겠죠. 그래서 여자로서는 훨씬 미용적인 의미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명의의 새로운 수술법은 완쾌가 힘든 암 환자에겐 희소식. 난소암을 앓고 있던 최정희 씨의 삶은 그 전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전에는 뭐 특별한 아무 증세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미국 가서 갑자기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바로 넘어온 거죠. 아픈 배를 잡고. 면도날 있죠. 면도날이 이렇게 서가지고 배를 요래 뱃속에서 갈면서 다니는 거지. 통증이 그만큼 아팠어요. 그 통증 하는 게 진통제도 안 듣고 난소에서 전이대가 대장도 대장 30cm 자르고 난소 독이 다 떼내고 결장도 10cm 자르고. 절망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 건 바로 조치음 교수였다. 지난번 검사했는 수치는 네. 다 정상 나왔습니다. 빈혈이나 혈소판, 지금 우리 약 먹는 데 있어서 혈소판 중요하거든요. 네. 다 괜찮아요. 정상이고. 감사합니다. 정상 레벨을 다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치 괜찮고 다른 게 다 괜찮으면 그냥 이걸로 계속 그냥 갈 겁니다. 다른 수술은 다 저희들이 배를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을 할 수 있는데 난수암이 보통 2기나 1기는 개복하지 않고 하지만 3기 되면 배 안에 전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복해서 1차성 종양감 수술이라 해서 있는 종양은 다 싸그리 잡아내는 거죠. 수술 후에 6차례 항암항요법을 이제 다 통과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병변이 이제 거의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지금은 유지요법 먹는 약으로 이제 유지요법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추적 검사를 지금 받는 중이죠. 눈 떼니까 여기를 쭉 열어가고 다 저거 해놔. 죽음의 문턱에서 6번의 힘겨운 항암 치료를 견뎌낸 최정희 씨. 잘 믿고 그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암 치료이기에 명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든든한 위로가 된다. 그 덕분인지 하루하루 완치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것보다 하여간 많이 잘 드시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뭐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통증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우리 조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산부인과 쪽으로는 우리 조 박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도 기술도 실력도. 환자 편에서만 정말 열심히 치료해 주시는 정말 존경하고 싶은 의사분이세요. 치료해 주신 만큼 저도 또 박사님 같이 사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환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것이 곧 의사의 사명감. 암세포는 환자의 삶 가까이에 있는 의사. 환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사. 우리 곁의 명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의사는 어떤 선택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퀄리티나 환자의 서바이벌이나 이런 걸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좋아요. 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다 그렇게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회복도 빠르고 병도 사실은 꽃도 뭐 노래해주면 더 잘 피듯이 똑같습니다. 교수님 따로 본인이 이렇게 맡고 계시는 팀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팀이면 팀이고 부인암 팀 예.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6명 부인암 우리가 아주 참 잘 오가니제이션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결정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제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과 부인암, 그다음 영상, 그다음 회기약, 그다음에 병리, 혈액 종양, 방사선 종양 필요하면 비뇨기과 외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8명이 이제 6명, 최소 6명 이상이 모이니까 6개 과가 모이니까 각자 다른 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서울이나 외국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더라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우리의 생존율을 높이자. 우리의 결국의 골은 뭐야?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네. 환자의 서바이벌을 생존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 모인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스하고 또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디베이트가 한 10년이 되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네. 아, 이런 환자가 오면 이렇게, 네. 저런 환자가 오면 저렇게. 보통 우리가 한 전국 그래도 탑5 안에는 들어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대구에 새로운 신약을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는 주고 싶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저희들이 한 1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거에 알겠지만 부인암의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우리가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메인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백신 그 임상 시험을. 임상을요? 그래서 네. 그걸 거치 가지고 FDA, KFDA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세계의 바퀴가 우리가 연구, 임상, 치료 이런 데 대해서 세계가 그래도 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게
같이 톱니바퀴 같이 움직여줘야지 네. 되지 혼자만 네.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밑에 동료들도 힘을 받아서 빨리빨리 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시스템이 완비돼 있으니까. 네. 조치음 교수가 이끄는 산부인과 로봇 수술팀. 집에 가서 뭐 아프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식사 역할을 괜찮다. 맡은 전문의들이 치료가 수술실 힘들지. 안팎으로 요거만 환자들의 지나가면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 팀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암 팀, 또 부인 수술팀, 환자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팀을 만들 건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건지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환자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수술이 끝나면 그럼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수술하고 나시면 조직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처가 어떤지,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떤지 그걸 외래에서 또 듣게 되실 거예요. 환자분이 처음 암 진단을 받아서 오셨을 때 이제 빠른 예약 검사, 진료 일정 모든 과정을 조율해주고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수술에 관련된 일정 설명 그리고 로봇 수술 설명 등 항암하시는 분은 항암 교육, 식이요법 등 교육을 해드리고 퇴원 후에는 수술 후 증상 관리, 상처 관리 등등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은 서로 눈빛으로 소통하는 장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도 손발 호흡이 척척 맞는다. 소리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팀원들.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명희의 큰 자부심이기도 하다. 교수님이 워낙 환자분한테 하나하나 집중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냥 저희도 다 같이 다 열심히 집중해서 그냥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말씀을 주고받으시면서 어시스트 교수님이랑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로 푸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들으면서 이 다음에 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시간을 쪼개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환자의 병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자리.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이 다학제는 조치음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다. 다학제를 한 지가 저희들 21년째 되는데 그 다학제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의 향상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되는 거죠. 영상, 회귀학, 병리, 그다음에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 저희들 외과 다 포함해서 새로운 머리를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각자 보는 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환자의 치료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치료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환자의 사례를 놓고 여러 과의 교수들이 최선의 치료법을 다 함께 고민 중이다. 단 한 명의 환자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물하기 위한 의료진의 고집.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한 선배의 깊은 가르침이기도 하다. 스승으로서 보자면 왜 패션에서는 트렌드세터, IT에서는 어얼리 어댑터가 있다면 산부인과에서는 조치훈 교수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진료든 연구든 수술이든 언제나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환자한테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산부인과의 트렌드세터라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외로는 그냥 정말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베풀자, 나누자가 기본 모토신 분이라서 뭐 환자한테는 물론이고 또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따뜻한 스승님이자 동료입니다. 후배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따뜻한 의사로 다가가는 사람. 긴장해 있을 환자들의 고민 상담도 서슴없이 나눈다. 그냥 지키면 봅니다. 예, CT만 찍고. 예, 거기서 괜찮으면 6개월 간격으로 CT 찍습니다. 예, 괜찮고. 보통은 별 탈이 없어요. 보통은 90에서 95%. 그러길 기도해야지. 예, 네. 환자분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환자분들도 좀 교수님께 신뢰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환자 의사 사이에 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환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다들 이제 조치훈 쌤한테 감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조치훈 쌤 덕에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항상 조치훈 쌤을 추천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환자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조치은 교수.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다. 어벤져스 팀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제가 교수님 뵙기 전에 또 교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또 교수님 이름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네네. 했더니 네. 정말 약간 많은 부분에서 뭐 난임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찾아뵙는 게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또 만나 뵙는 시간도 또 어렵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정말 많은 환자가 이제 교수님을 찾고 있는데 교수님 쪽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 환자 우리가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개발해 얘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울산서 왔는데 임신 10번 했어요. 근데 하나도 성공 못했어.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11번째 애를 3명 낳았어요. 그 이후로.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건 아까 전에 그 제가 잘 된 사람보다 네. 안 된 사람이 더 가슴 아프죠, 사실.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오셨는데 벌써 암이 많이 번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수술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안 된 분이 사실은 더 가슴에 마음아요. 네. 잘 되신 분은 그냥 잘 되는 거니까 그래도 나은데 안 된 사람이 항상 가슴에 남죠, 사실은. 네. 아니 말씀을 참 편안하게 해주셔서 사실 네. 부인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사실 뭐 적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여성으로서 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 아픈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도 궁금해요. 환자는 의사 말은 잘 안 들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는 줄 알아요? 옆집 아줌마 말을 제일 잘 들어. 내 친구 말이나. 이걸 제일 많이 들어. 그리고 포털 사이트 얘기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궁의 혹이 이만하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거 혹만 제거할 수 없냐. 물론 수술 안 하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거를 피해 가서는 더 나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 자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힘이 없냐, 허리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생활을 못 한다.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자궁 수술한 사람 다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자궁은 물론 수술 안 해야 되지만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던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틀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요즘 여러 가지 뭐 진료도 하시고 네. 또 수술도 하시고 네. 연구 활동도 하시고 네. 바쁜 시간을 쪼개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논문을 그렇게나마 많이 준비하신다고 들었고요. 또 이슈가 되는 논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제 논문입니까?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수, 의사지만 교수잖아요. 예. 네. 교수가 가장 즐거운 때는 논문을 한 편 낼 때가 가장 즐거워요, 사실은. 그때가 즐거워요. 즐거워요, 사실.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95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쭉 하고자 하는 논문이 쭉 목표가 있었어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자궁근종 여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약물로 치료할 수 없나. 두 번째는 난소암이 걸리면 난소암에 보통 제일 처음에 치료받으면 90%가 좋아져요. 근데 75%가 1년 안에 재발합니다. 아, 그래서 이 재발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제 주제, 지금 평생의 주제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향해서 계속 저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8년, 10년 했던 게 이제 2년 전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결집이 됐어요. 예. 그래 이제 그게 난소암의 새로운 이제 그 원인을 밝혀낸 거예요. 그게 이제 호르몬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황체 호르몬이라고 프로제스테론과 관계 있다는 걸 밝혀내서 그게 트리거 사실은 총알이 탕 땡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레벨에 따라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밝혀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2020년 12월에 PNAS라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네이처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굉장히 프라우드한 건데 네. 미국 그 국립의학회 이제 오피셜 잡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의 목표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약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약도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약도 개발하고 여행감 이거를 이제 100% 이제 나눠줘야 되나 이 장점은 그게 이제 그게 그 약제를 잘 하면 이제 자궁 건종 치료제도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그 여자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안 먹는 이유가 유방암 생기다가 안 먹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약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신약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항암제도 되고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파이프라인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합니다, 보통. 그래도요. 네네. 그 하나가 역사를 또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봐야 되겠죠. 녹화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 논문 얘기하실 때 눈빛이 가장 밝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그렇죠. 예. 논문이 제일 좋아요. 환자를 살려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의사의 사명과 보람.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명희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다. 제일 첫 번째는 환자를 보는 게 가장 좋죠.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이 나왔을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거는 결과물이니까. 환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슬픔과 기쁨이 같이 교차하지만 논문이 나왔을 때는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의 끝없는 도전은 세계 최초로 난소암 유발 원인을 밝혀냈고 그 외에도 여성암 치료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의학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부인암 단일공 로봇 수술 분야에 손꼽히는 권위자로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있다.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40여 년간의 풍부한 수술 경험, 그리고 환자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이 바탕이 됐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명의. 새로운 길을 내딛는 그의 첫발은 그래서 더 특별한 게 아닐까. 남이 조금 잘 안 가는 길을 가면 이건 언젠가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길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길을 만들기 굉장히 쉬워, 사실. 한 개 한 개 하다 보면 다 이제 이게 수식어가 처음 하는 게 다 붙으니까 별로 뭐 부담. 우리는 그걸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했으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또 얼마 전까지는 병원장으로 또 상당한 활동을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유명 코로나가 코로나. 발생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발생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자리가 있었고 대구 동산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그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음압병실이 있어야지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음압병실 아니면 못 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럼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사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자체가 다 병원 음악 자체가 운동처럼. 음악, 네. 병원 자체가 하나의 분리된 코트 네, 병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뭐 제만 되는 게 우리 참모들, 반대 많으셨겠죠. 아니 다 찬성했어요. 찬성하고 서로 이 아이디어도 내고 반대도 하고 제일 처음에 겁은 좀 냈죠 사실은. 왜냐면 대구 동산에 있는 이제 간호 인력이 1년차, 2년차 아주 전년차밖에 네, 없었거든요. 네. 볼런티어 모집을 했죠. 네. 근데 20년차 이상 80명 정도 뽑아갔어요. 뽑아가서 저희들이 이틀 만에 200 몇십 명 받았어요. 환자를. 힘든 게 우리가 계속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게 일주일만 버티자. 그러면 누가 도와줘도 도와준다 이거는. 어? 근데 정말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만에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전국에서 다 왔어요. 정말로. 나는 그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네. 너무나 정말 그래서 시스템도 이제 동선도 다 구축했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스탠다드입니다. 네. 지금도 음압병실에 들어갔을 때 음압병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실을 음압병실을 시작시켰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만든 거죠. 만드는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있자면은 뭔가 남이 갔던 길은 가기 싫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고 싶으시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싶으시고 뭔가 프론티어 정신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본인의 삶을 너무 힘들거나 좀 벅차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잠시도 쉴 여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힘들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에너지가 삶의 원동력이 돼서 아 이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그래도 자꾸 불어넣는 게 희망도 주고 미래도 주고. 예, 항상 새로운 시도, 변화의 길을 찾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항상 추구하는 가치가 고전이 중요하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스티븐 잡스가 네.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하면 자기 걸 다 주겠다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스티븐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나 그 다음에 그 IBM 왓슨도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고전을 읽어요. 새로운 시스템. 그 아이폰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고전과 인문학의 결합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뿌리, 정말 사서상경이 아니고 정말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나 이런 걸 쭉 읽어봐야 돼요. 우리의 좋은 것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소양을 쌓기 위함의 그냥 그런 독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류를 읽고 그거에 판단하고 하려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야기할 때 너 집이 어디냐? 어떻게 갈래? 그러면 내가 잘 알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걸어갈 때와 버스 타고 갈 때와 택시 타고 갈 때는 어떻게 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서 낙하산 피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식의 우문오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 우리가 잘 알면 아주 쉬워. 너무나 쉽게 병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도 시켜줄 수 있잖아. 환자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걸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로 있어서 대면이 훨씬 줄었죠. 비대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의료의 시스템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좀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이제 AI 베이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 벌써 이제 시대의 서류가 로봇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을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보는 시간보다 이 자판 만지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지 몰라요. 그죠? 환자를.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내야 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 혈압 재고 이런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를 50%쯤 돼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걸 해서 자동으로 들어간다면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남는 시간 뭘 해야 되냐? 사람의 눈을 보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감성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감성병원. 그래서 감성이 살아있는 병원이 돼야 돼. 네? 그러면 의사도 환자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는 앞으로의 시스템은 로봇이 주류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I 베이스. 네. 그 다음에 차트도 보이스 차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결국 그건 뭐냐? 고전과 인문학의 힘이에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간 교수님 수많은 그 연구 활동 속에서 특허를 내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특허도 스마트 의료 관련해서 수술 노트. 수술 노트. 네, 수술 노트를 수술하면서 뭘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진료가 아니고 수술하면서 말씀. 수술하면서 예.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차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스 차트.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이스로 넘어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허를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수술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쳐야 되죠. 마치고 나서 기록. 마치고 쳐야 남기시고. 되는데 예. 시간이 없으면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잊을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고. 근데 수술하면서 바로 이제 로봇을 옆에 갖다 놓는 거라. 예. 조그만 로봇을. 그럼 거기에 이야기하면 얘가 바로 쳐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도 딱 전송이 돼요. 딱 들어간다.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모든 거를 보이스로 아까 전에 이야기하듯이 환자 볼 때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치고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 그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죠, 사실은. 네. 교수님 앞서 그 가치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 진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특허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니드에 의해서, 고민에 의해서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뭐든지 이 변화나 어떤 뭘 찾음에 의해서 사실은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다른 것도 다른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위치에 오르셨으면 이제 더 바랄 게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고, 항상 하고 싶은 게 많고. 예. 제일 하고 싶으신 게 어떤 건가요? 그 논문을 비교하면, 제가 교수기 때 논문 쓰는 거 예. 좋아하잖아요. 논문은 네이처에 꼭 내고 싶다. 그 네이처에 낸다는 건 우리가 그냥 뭐 중간에 들어간 이제 저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교신 저자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AACR이라고 네. American Association Cancer Research라는 전 세계 암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학회가 있어요. 그게 보통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네.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프레리미너리 렉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하는 대표적인 렉처인데 그게 하면 한 3만 명, 4만 명이 모여서 렉처를 해요. 네. 강의를 해. 예. 거기에 강의를 하고 싶다. 그게 이제 강의를 하면 노벨 프라이즈 캔디데이트가 돼.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이제 꿈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또 그래도 좀 손에 잡히는 걸 해야 되니까.
준비는 다 돼 계시는데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시고.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속 더 노력해야 되죠. 예. 노력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고 싶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AI 베이스의 기반 사실 우리 벽걸이나 우리 과가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도 올리고 정말 좀 더 사운드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쉽고 올 수 있는 그런 병원도 되고 또 이 대구지만 서울로 환자들이 안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꿈이죠, 사실.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우리가 환자 보는 게 이제 가장 그거니까 리타이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를 보는 거는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 이제 꿈이 세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정해가지고 세계에 가려고 준비도 다 해놓고 돈도 지금 마련됐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봉사할 수 있으면 다른데 좀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진 걸 좀 베풀어 주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또 좀 제3세계나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이런 의료의 지식이나 이런 기술 같은 걸 좀 선수도 해주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한 75년 정도 좀 지나가지고 한 70쯤 되면 봉사를 가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